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27번 문제 봅니다. 문제를 요 27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이거 우리가 또 그 연습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 이론 마무리 총정리 쪽식계 특강할 때 한번 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속받은 1세대 1택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합니다. 등기하고 양도했다. 이에 관한 양도세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피상속인의 보유한이 2년 6개월, 상속인의 보유한이 8개월입니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요, 상속받은 경우에도 양도당 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냐 그러면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 1세대 1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기한 계산,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기한 계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사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자, 그러면 돌아가신 피상속인 값 상속인들이요. 그럴 때는 상속 개시일이 요 시점이라고 하면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은 이럴 때 2년 1세대 1택 비과세 2년 보유한 계산할 때는 자,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했던 기간도 통산해서 이렇게 몇 년이요? 2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2년. 근데 이렇게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이면 상속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상속 개시일이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니까 1년 보유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부터예요. 얼마 보유했어요? 8개월. 2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못 받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책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하는 가액이요. 실지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자, 여기 잘 봅니다. 양도일 현재 아니에요. 자, 아니고 등기일 현재 아니에요.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는 원칙이 아니에요. 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우리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실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책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예요. 양도일 등기일 현재 아닙니다. 또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원칙 시가를 말하고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하기도 하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추계 방법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계속 봅니다. 2번 틀렸고 3번 장기 보유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된다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그러니까 8개월 보유했어요. 항상 장기 보유 통지라는 지문을 보면 반사적으로 뭘 떠올려? 3년 보유. 항상 장기 보유 통지를 지문에 보면 3년 보유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반사적으로 3년 보유. 3년 보유했어요? 못했습니다.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는 기산하기 때문에 8개월 보유한 거니까 3년 보유 못해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양도소 기본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는 8개월 보유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자산의 역사가 보유한 기산점이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예외가 있었죠?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에만. 그러니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하는 기산하니까 지금 이거 3년 넘었죠? 1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 자, 주택이니까 1년, 주택 및 조합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뭐예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받는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이는 기산한다. 이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입니다. 보유기한 기산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고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등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 양도소득세에서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이때 비과세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비에서의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입니다.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현재 12월 31일 종료일현재 또는 양도일현재 기준시가로 해서 얘는 보유시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부동산 임대비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3번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에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양도책 전액에 대한 과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우리가 고가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를 줍니다. 그래서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양도책 전액 과세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자, 그래서 과세하는 것은 9억 원 초과 부분만 9억 원 초과분만 초과금액만 초과분만 9억 원 초과분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책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국가의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전체 양도책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장기 보유통제 계산할 때도 안분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안분 계산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안분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고가주택을 고자가 양도할 때는 양도책의 80%를 장특공제로 적용한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1세대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연수 2%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6에서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죠? 보유연수 2%씩 일반적으로.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은 보유연수의 몇 %씩? 8%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24%부터 80%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대 적용을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주택은 반드시 보유한 중에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예요. 꼭 확인합니다. 2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확대 적용 받지. 만약에 1세대 주택인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데 자, 얘 2년 거주를 못하면 그냥 6에서 30%만 적용합니다. 맞고요. 여기서는 5번입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 실거래가의 9억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합니다. 즉 양도 차익과 장특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요.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 29번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1번에 비과세되는 1세 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동일한 세대로 보죠.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환경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 맞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은 당연히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여기 뭐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무상은 양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법령 인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요건은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사례도 연습했었고요. 4번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무조건 몇 년 나오면 3년. 이런 것도 했었는데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자, 잘 모르겠으면 하여튼 거기 교환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그 요건 그쪽 부분 보면은 나와요. 4번 봅니다. 특수관계인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항담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합니까 여러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는 거. 특수관계자 간의 조도세법 고수입니다. 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식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 어떤 때냐? 자, 여기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위 사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식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에요. 시가의 금액으로 얼마요? 금액으로 5억이에요? 아닙니다.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퍼센트로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해당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뭐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정확히 판단 기준을 알아둡니다.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30번 문제 자 31번을 많이 들으셨는데 30번은 뭐 그래도 자 좋습니다. 3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경비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가에 따른다. 그렇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2번 이것도 몇 번 봤습니다.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고조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한 시의 실거래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례 연습도 했었습니다. 28회 기출됐던 지문.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역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계산해서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이 시가라는 것을 양도한 시의 실거래가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자, 요거 이런 예외 있었다는 거 우리 한번 28회 기출 문제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특수관계 원래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거래가에서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양도세를 신고 안 하면 확정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장이 결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결정 경정할 때도 실거래가로 결정 경정합니다. 근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부 기재된 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어. 이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 가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가격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4번입니다.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이거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를 다시 측량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잖아요. 면적이 증가되면 늘어난 만큼 조정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징수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정금을 징수상했는데 이 토지를 원래 실제 취득할 때 부담 들어간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토지를 팔 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근데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줄어든 사람한테 지급하겠죠. 조정금을. 자,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이건 뭐하고? 비과세하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면적이 감소됐을 때는 조정금 비과세하고 면적이 증가됐을 때 징수당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아셨죠 여러분? 딱 알아둡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을 자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한다. 양도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떤 순서로 매, 감, 기를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매감, 환기,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면 틀려요. 환산 취득가액 들어가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매감환기지. 양도가액은 매감기입니다. 맞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면요. 3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사례 문제인데요. 고유자 갑이 2020년 9월 1일 상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문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속세 계산상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증빙서류는 수치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요.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양도한 기준가 7억입니다. 실거래가액이 나오면 항상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필요 없고요. 실거래가를. 취득가액. 자, 실지 취득한 가액이 있으니까 실취득한 가액을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시가 필요 없고요. 그럼 양도가액 10억에서 양도차익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가액 10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뺍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의 합계액입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이에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 포함시킵니까? 네,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필요경비 포함하고 중개수수료 같은 애들 포함하죠? 5천만 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주력은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이지. 그 다음에 양도시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뭐 명도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또, 자, 맨 마지막 양도 자산에 자, 물론 요 문제에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단서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든 간에 없어도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제가 푸는 대로. 양도자산의 보유안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요. 자,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자,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계획을 자, 보유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이중제 방지원 직상 요것은 2천만 원은 취득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취득가액에서 빼요. 2천을. 그러면 얼마가 돼요? 4억 9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10억에서 4억 9천을 빼니까 자, 4억 9천 바로 빼면 안 되고 여기에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기타 필요경비 얼마입니까? 6천. 자, 요거 자, 뺍니다. 10억에서 그러니까 토탈에서 얼마입니까? 5억 5천이죠? 5억 5천을 뺍니다. 10억에서 5억 5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뺀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같은 거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 사례를 통해서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이 이론을 내용을 이렇게 필요경비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중공제 방지원칙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억 5천만 원이요. 자, 그러면 됐고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1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고 가시면 되고요. 32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고유자 갑의 2020년도 부동산 등 현황이다. 고유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그랬습니다. 미등기 양도세는 없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 기본 공제는 소득을 3종류로 구분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라서 얘네들 합친 것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주식하고는 별개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근데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소득금액이 200이면 200만 원만 받습니다. 자, 소득금액 200인데 기본공제 250 하면 마이너스 50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그러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해주고. 골프형권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라서 얘네들은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 또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 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공제해 주니까 여기서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토탈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4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떤 걸 설명드렸었냐면 기본공제에 대해서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앞에서 기본공제는 국내와 국외소득을 또 구별하는데 부동산 등에서 250,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는 전부 합쳐서 250, 주식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근데 국외자산에서 부동산 등에서 250 기본공제 받아요. 근데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외자산에서는 주식과 파생상품은 요거 대상 자체에서 삭제됐다고 그랬죠? 아예 대상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종전에 파생상품은 국내와 국외를 합산해서 250만 원 공제한다. 이런 규정이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의미가 없어진 게. 자, 아예 국외자산에서는 주식과 파생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최대 750, 국외에서 250 이렇게 해서 토탈하면 1,000만 원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소득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해주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많이 틀린 문제가 36번 문제구나. 계속 보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고소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단 법령 규정은 소유주택은 아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여 받는 대가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한 소득이고, 그죠? 그럴 때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받는 대가도 포함입니다. 또 봅니다. 국내에 3주택을 소유하는 고소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임대가 4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그랬는데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그런 말 없으면 월세주택인 거고 월세계약 형태 주택인 거고 그래서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면 전세주택이면 몇 주택부터 가세요? 전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임대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 수익금액 계산을 합니다. 자,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3억 초과해야 되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민법의 울상보증이에요. 결국 부동산 빌리고 대가 받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임대업이고. 자, 그 다음에 국외에 소지하는 1주택을 임대받는 국외 주택은 원래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속 비과세예요. 딱 하나인 사람. 근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국외주택은 1주택이라도.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지상권과 근대 지역권은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이건 뭐고?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나오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둡니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무관한지를 꼭 확인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고 무관한 것은 사업소득이고. 아셨죠, 여러분? 꼭 확인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5번이 자, 틀렸습니다. 자, 이거 임대 사업소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소득이고요. 34번 문제 봅니다. 34번 문제를 보시면 34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 최고세율 70% 적용됩니다. 또 미등기 양도했을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 공제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받을 수는 있는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371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몇 프로? 0.3%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부과한 자산은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장특공제,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 다 적용받을 수 없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금 계산 공제와 기본공제 배제된다 그러는데 그래요?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필요금 계산 공제 불이익은 있지만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배제예요? 예?
기본공제는 배제지.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요거 장특공제 기본공제는 배제입니다. 배제. 자, 배제. 근데 필요경계상공제는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익은이지만 0.3% 공제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배제된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필요경계상공제 때문에 틀렸습니다. 필요경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3%입니다. 4번 보시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는다고 했죠. 무과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강의에서 물어보더니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끝내 그냥 물어본 수험생이에요. 이거 진짜 그냥 했던 수강생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합니다.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 그랬는데 보시면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무조건 해야 돼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자 양도리 속하는 발효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하고자 하는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조세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자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기구나 여기. 합산하여가 아니라 보다 구분하여. 자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만 따로. 자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류해서 구분해서.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됩니까?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번이요.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돼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5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어요. 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는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과 예를 들어서 이걸 3천이라고 할게요. 3천만 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 그 다음에 실지 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 그럼 업계약서 썼죠? 자, 이럴 때는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이 5천이에요. 이 차액과 자, 차액 중에서 자, 어떤 거요?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차액 5천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하고 비교해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이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3천만 원. 이것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냥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배제입니다. 과세가 돼요. 그러면 그냥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서 양도세 그냥 종전 규정대로 쫙 계산해서 그 세금 딱 부과하면 되는데 산출세금으로. 근데 왜 또 이렇게 차액과 비교를 하냐 이런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업계약서를 썼는데 20원 업계약서 썼어요. 뭐 실제하고 다르게 100원 썼어요. 뭐 만원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에 대해서 허위계약서 작성하니까 비과세 배제하고 전체 과세 이러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차액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요것만 기억하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옳죠?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 이것 뭐죠? 제가 메일 정리 노트 문제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렇고 몇 번씩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게 개정된 거라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었죠.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기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아까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입니다. 주는 주체가 국가자치다 보니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농지 대토로 인해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다? 감면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소득과 감면소득을 구별해야죠. 이건 감면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자,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소득, 또 일정한 농지 대토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들은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비과세 소득 대상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4번입니다. 5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하고 그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 곱해 산정한 면적이요.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양도 발생한 소득 1세대 비과세고요. 자, 주택과 그 토지까지요. 그래서 1세대 비과세. 그래서 4번이 하여튼 감면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구별하라는 거. 자, 그리고 3번 같은 이거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규에 따라 면적이 감소돼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라는 거 꼭 알아둡니다. 3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틀린 건데 모두 등기됐고요. 1번, 37번인가, 36번이 아까 많이 틀렸었구나. 그 문제. 맞아, 36번 문제가 많이 틀렸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다시 한번 틀리신 분들 많은데 아까 감면소득과 비과세소득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일정한 농지 대토리난 소득, 8년 제총 지역농지 양도소득, 이거 감면소득이라는 거, 비과세소득과 구별합니다. 37번 문제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다 모두 등기됐고요. 완료됐고요.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몇 프로 할증? 10%. 16에서 52%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이면 몇 프로 할증? 20% 할증이요. 기본 세율에. 자, 그다음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그래요? 자, 장특공제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인데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미등장도만이면 싹 다 깔아주죠.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조정상 지역 외 3주택자가 그중 원장단주택이 1년 6개월 보유한 경우에라면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는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똑같아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중과세하지 할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그냥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뭐예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아마 지금 1번 나온 거고요.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맞고요. 조정상 지역 낸지 왠지 잘 봅니다. 3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 할증한 이 세율과 그 다음에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과 1년 미만이니까 40%잖아요. 그 40% 세율 중에서 각각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 중에서 어떤 거? 큰 세액을 양도세 산출세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큰 거예요.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담을 때. 4번입니다. 보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에 산출세가 아니고 몇 프로?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 더 자세하게 봤어요. 가로놓기로도 해서 그렇고 고르기도 해서 그렇고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올해는 이건 종종 규정이고 우리가 올해 개정된 것이 해당 거주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증축도 추가됐죠? 증축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신축 또는 증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자,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에요. 감정가액이나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즉 5% 가산세 적용하는데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는 적용해야 하네요.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통영 모의고사에서 이미 또 앞선 회차에 나왔죠. 그 다음에 쪽식이 마무리 특강도 나왔죠. 적중에서 백선 예상 문제 특강에서 나왔죠.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상가 건물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 50%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조정상 지역 내라도 상관없어요. 주택과 달리 상가 건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단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38번 문제 봅니다. 38번 문제를 보시니까 38번 문제는 또 좀 적당히 조금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는데요. 봅니다. 토지가 수용됐다. 자, 수용, 공매, 경매는 강제적으로 매매를 주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이전하고 그러니까 수용이나 공매, 경매도.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했다. 우리 여러 번 했는데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고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잖아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으니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서 당사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 재산을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 자, 가만지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면적 감소이고, 자,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가만지는 자, 권리면적 3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제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합니다.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된다? 양도세. 그러니까 결론만 알아둡니다. 이해하셨으면. 가만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39번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금액의 결성금 통산, 구분 계산과 결성금 통산. 저를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라서 얘네들 양도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결성금 통산합니다.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는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결성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성금 통산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세율별 공제되지 못한 결성금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성금을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자 봅니다.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하고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하고 주식은 안 돼요. 건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그렇죠? 토지, 건물, 부동산하고 기타를 산 얘네끼리는 결성금 통산합니다. 골프형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 토지, 건물, 부동산을 기타를 산 얘네들하고는 결성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4번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통산한 후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통산합니다.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한 남은 결성금이 발생하는 때는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다 설명드렸습니다. 3번 정답이고. 자, 40번 라스트입니다. 여러분 40번 문제를 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자, 여러분들이 가시고요. 제가 그전에도 쉬는 시간에 인사를 나눴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끝나고 인사도 없이 제가 복도 저기 딱 나가 있을 거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가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마지막 함께 했는데 저의 길을 받고 저의 응원을 받고 가야지.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험 전날 밤에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 가시, 2세기 최고 수리꾼 장사이 부르는 동백아 가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소원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응원을 받고요, 진짜로.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당당하게 나가서 하여튼 합격의 기쁜 소식 시험 보고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옳은 거예요. 2020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2020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는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12 그러니까 언제요?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예정 신고 납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정 신고 납부는 말이 없어도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7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래 납기내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자, 1,000 깔고 나머지 얼마요? 400만 원이요. 1,400이면 400, 1,800이면 800 이런 식으로 1,000 깔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지나서로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게 틀렸고요. 400이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20년 4월 20일에 대금을 청산하고 2020년 5월 4일에 허가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정식 납부해야 한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5월 4일 허가 청산된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즉 부담부 증여네요. 양도일이 2020년 7월 15일이라면 2020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신고 납부해서 그래요? 만자들가 틀렸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만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언제요? 8, 9, 10, 10월 31일까지 10월 30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틀렸습니다. 5번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줍니다.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산세 몇 프로? 50% 깎아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언제나 여러분 등 뒤에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언제든 질문하시고 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 항상 약속드렸죠. 그동안 수업을 충실히 들은 분이면 제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여러분 들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가서 합격하고 합격 소식 전해주시고요. 쫄지 않고 끝까지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르는 문제 나와도 제끼고 똘똘한 문제 푸시고 2차 2교시에서는 2차 1교시나 하여튼 중개사법 신중하게 풀으라는 거 자 시간 세이브는 공법에서 하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모르는 건 빨빨 제끼고 하시고 우리 2차 2교시는 지적, 세법, 등기법 이런 순서로 푸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세법에서 사례 문제만 딱 보면 계산을 막 해야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푸시고요. 그래서 지적, 세법, 등기법 이런 순서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 또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그 합격 그 제 카페 뭐 어떻게 하니 그 코로나 현황을 봐가지고 11월 달에 언제 살짝 뭐 산에서 이렇게 같이 도시락 싸갖고 모이는 카페 모임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나중에 공지사항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라도 또 뵙기를 바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 여러분이요.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 당당히 반드시 가서 합격하게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